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이제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흔히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가끔 유튜브 댓글이나 이제 상담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주제가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주위에 나랑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뭐 식구라든지 뭐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는 이제 본인이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워낙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안 좋은 견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섣불리 물어보기도 쉽지가 않고 댓글을 달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안을 두고 싶은 것은 이제 악성 나르시시스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좀 제외하고 나르시시스틱한 성격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르시시스틱한 성격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들이고 그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격 장애급이 아니어서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하고 사회적 성취도 있고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일을 성취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좀 더 치료적으로 또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가 진행하는 어떤 일이나 뭐 직업적이거나 뭐 학습이거나 이런 어떤 성취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되게 핵심적인 주제인데 자기평가 오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 자기평가 오류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웅대한 자기상,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재능이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성취가 되고 이런 이제 웅대한 자기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추락했을 때 굉장히 좌절스럽고 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아프지만 자기평가 오류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의 기저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업무를 1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3시간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부장님한테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합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래 1시간에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뭐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적 방어 기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아프지만 내가 실제 나의 기저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치는 3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시공부나 아니면은 대입을 보는 친구들도 본인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고 얘기하면은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찍어보면은 3-4시간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재밌는 연구인데 과체중 때문에 살을 빼고 싶다는 분이 오셔서 먼저 종이를 주고 하루에 먹는 걸 한번 다 적어보세요 한 다음에 그 종이를 그대로 주고 이대로 식단을 하세요 하면 살이 빠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은 본인이 뭘 먹고 있는지 잘 모르고 축소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자기평가 오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가 생각한 능력치만큼 내가 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그 결과값을 냉철하게 한번 내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저점을 정확히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저점을 정확히 알게 되고 내가 그걸 이해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런 웅대한 자기상의 모습은 아니고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범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한 스텝씩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또 짧게 잡고 거기에서 그 혐오자극을 견뎌가면서 한 스텝씩 올라가는 것,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기평가 오류에서만 벗어나도 거기에서 파생됐던 웅대한 자기상에서 파생됐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만큼 괴롭겠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주제 부분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 분들은 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대부분은 충분히 본인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수용적인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자기애성이 있으신 분들은 조절해야 됩니다. 본인을 행동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좀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기애성이 있다면 대부분의 어떤 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빨간 버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웅대한 자기상이나 특별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에 손상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수의 형태로 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한 논쟁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강렬한 감정이 올라오고 했을 때 오히려 자기애성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표현하지 않고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자기애성이신 분들은 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의 의지력을 믿는 것보다 자리를 좀 뜬다든지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을 좀 조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이신 분들은 감정을 좀 담아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템포 늦추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적이 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충분히 느끼지만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강렬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참는 것, 그리고 스스로 좀 의심해 보는 것. 혹시 나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좀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의지력을 믿는 것보다 자리를 피하거나 좀 물을 먹거나 하는 환경 조작을 해볼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격이나 복수의 형태가 아니라 적절한 형태로 나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이신 분들은 좀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감정을 좀 꼭 참고 그냥 넘어가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또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자기평가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자존심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노력해봐야 되는 거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조금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템포 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과연 나를 전적으로 비난하는 게 맞나? 혹은 실제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정당하게 들을 수 있는 싫은 소리 아닌가? 또는 나는 왜 그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또는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나 역시도 저 사람과 비슷하게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난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가? 나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당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인을 바라본다든지, 또는 이제 타인의 관점에서 이입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보는 과정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옹대한 자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평가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기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나 자신을 좀 감정을 의외로 억압시킬 필요가 있고 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참기 위해서는 의외로 나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치료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이 돼야 될 것들이, 그런 자기애적 성향이 강화되는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무의식적인 어떤 충동과 관련된 주제로 보기도 하고, 또 인지심리학에서 보면, 인지치료적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이야기, 또는 도식치료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왜곡된 도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진화론적인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생존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쾌락과 고통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쾌락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획득하려는 행동 동기라고 볼 수 있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피하려는 동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 쾌락 추구의 성향이 이제 극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는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는 번식의 문제에서는 이제 상대를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뭔가 개인적인 어떤 유능함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뽐내야 되는 이제 개인화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극대화가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타인지향적이고 타인을 돌봐주고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성을 유혹하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또 돌봄의 형태로 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코이스트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설명들이 가능한데, 사실 이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도 정확한 이제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어떤 과정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된 과정들이 있다는 건데, 대부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버릇없이 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굴거나 타인 착취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허용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지나치게 자기 것만 챙기고, 먹을 것도 남 배려 안 하고 본인 것만 먹어버리고, 또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이제 허용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방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마땅히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통제나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너는 이제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라든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너는 머리가 좋아서 하기만 하면 돼, 노력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허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이제 웅대한 자기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 이제 본인 안에 깊이 각인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나의 이제 이상적 자아상으로 고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웅대한 자기 모습에 대한 대접을 받게 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땐 되게 건방진 어떤 요구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대접을 받게 되고 이제 그게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장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빠르면 학교 장면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내가 배운 관계 맺기 방식은 그런 대접받는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가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학령기 때는 부모가 개입해서 어찌저찌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 속으로 가면 바로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은 액션을 10만큼 했을 때 부모만큼 100, 200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쌩을 당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돌아가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누군가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거의 멘붕이 오는 거죠.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 세계가 나의 욕구대로 내 이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겐 환경이 항상 나에게 맞춰줬지 내가 환경을 맞춘다는 이 컨셉 자체가 없고 그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회피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관계를 좀 끊으려고 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몇 년째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항상 웅대한 자기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수동적인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꾸거나 내가 나를 바꿔서 환경에 적응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획득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해체 작업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해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체되는 것,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발전적 해체라고 철학에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신승리, 예를 들면은 뭔가 내가 성취가 점점 안 되고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은 역시 천재를 못 알아봐. 천재는 외로운 법이야. 그렇지.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서가는 사람은 역시 인정받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모든 원인을 외적 기인, 타인에게 돌려버리면서 합리화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더구나 대인관계의 능력도 굉장히 좋지 못해서, 왜냐면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것은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역시도 이제 과거에 경제 발전, 개발도상국에서 넘어서서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향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대인관계에서도 약간 도태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느끼는 고통의 수준이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자기중심적이라서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 악성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 성격 장애급이 아닌 일반 나르시시스틱한 모습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은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힘든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사람들과 얘기할 때 공감이 잘 안 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 이때는 공감을 해야 되는구나, 또는 이때는 같이 웃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행동하고 학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들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어떤 그 지적이나 불평, 불만이나 또는 이제 내가 어떤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한 혐오 자극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의 영상이 이제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또는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